체크된 문제를 보면서 인수분해에 대한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을 할게요. 이거 누구 질문이지 이건? 자, 두 다항식이 있어요. 자, 두 다항식 뭐 하자는 소리야? 인수분해하라는 소리지. 그러지? 둘 다 3차식입니다. 둘 다 3차식이고 현재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공통인수가 GK면 G99를 값을 구하시라는 것은 공통인수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공통인수가 있다는 소리야. 3차는 무조건 1차와 2차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조건 될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 건 아니야. 실제로는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제곱 뭐야 지금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잖아. 누구 질문인지 모르겠어. 이거 잘못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어. 자, 일단 인수가 나옵니다. 이 문제 하자는 건 아니고, 자, 공통 인수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두 개의 식을 F라는 식이 있고 두 개 G라는 식이 있어요. 두 개를 최대 공약수 나누면 뭐 A가 나오고 B가 나올 거야. 이렇게. 얘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우리는 서로라는 표현은 자연수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쓰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두 식을 어쩐데 두 개를 더하고 빼도 A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얘와 얘도 태연아 인사 그만하고 한 7번 했어. 정신 차려. 서로 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F 플러스 G에도 최대 공약수 존재를 할 거고 우리는 이 식에다가 X만 곱해 볼게요. 빼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AX 플러스 마이너스 B 똑같은 형태의 최대 공약수가 등장할 거다는 거지.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게 된다 이거지. 공통인수에 대해서는. 이 공통인수라는 표현은 일반 교육과정에서 많이 사라진 용어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전에 썼던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낸다, 낸다 이건 장담을 못할 거고 안 낸 쪽이 가까워. 안 낸다 쪽에 가까워. 알겠어요? 하지만 내더라도 뭐 할 말은 없잖아 실은. 그러겠지. 요 개념만 사라졌을 뿐이지 공통인수라는 말을 할 수는 있잖아. 그런 말이 사라졌나? 그럴 수는 있어. 그래서 안 낸다 쪽이야. 일단은 안 낸다 쪽이야. 하지만 한 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실수 PQ에 대하여 다항식의 공통인수를 갖습니다. 두 개의 식을 가져. 그 공통인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래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개 2차식이야. 2차식이라 하면 안 돼. A가 있어. A가 있다는 것은 2차식이라고 아직 장담은 못한다 이 소리야. 알겠니? 그러면 두 식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지금. 지금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러지? 그러면 자, 두 개의 식을 빼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두 개의 식을 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수를 줄일 수 있다. 이 의미를 갖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현재 원래는 PQ가 문제점이야. PQ가 문제야. 그러지? PQ가 문제이기 때문에 PQ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해된가요? 물론 조금 고민해갖고 만들어낼 수도 있어.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알겠나요? 쌤은 이런 방법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봐. 이 문제를 이렇게 풀란 소리는 아니야. 다음에 너희들이 이러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PQ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PQ 하나라도 제거를 시키면 조금 더 편해질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편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 식에다가 왼쪽 식에다가 X를 곱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게 되면 조금 편해졌다고 해. 된다 안 된다의 의미가 아니야. x px 마이너스 qx를 했더니 뭐가 사라졌어?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플러스 px 제곱 qx가 사라지고 플러스 p 이렇게 남았다고. p가 아니라 마이너스 p 나왔네요.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x 세제곱 x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px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x 세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니? 이 문제의 단점은 q라는 문자를 없앴지만 p라는 문자를 일단 제거를 시키지 못했고 차수가 좀 커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더 이상은 진행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이 방법은 현재는 좋지 않다. 이 정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당연히 이 문자를 제거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제거가 안 됩니다. 당장은. 알겠어요? 다음에 제거할 수 있으면 이런 방법을 써라. 이런 정도가 되겠어요. 두 개의 식을 빼보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나오네. 두 개의 식을 빼면 이렇게 나온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P랑 Q랑 같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P-Q가 0이 될 수가 있겠죠. P랑 Q가 같았다. P랑 Q랑 같았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P-Q가 0이 됐다는 소리겠죠. 두 식을 뺐더니 0이 됐다. 아니 공통인수가 나온다고 했는데 0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0은 나온 겁니다. 0은 나온 거야. 0은 모든 수의 배수가 됩니다. 알겠어요? 0을 곱하게 되면 식이 사라져버려. 안 보이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0이 됐다는 소리는 두 식이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소리야.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공통인수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조건에서 서로 다르이라고 말했으니까 이 조건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공통인수가 x-1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요게 x-1이 된다 이 소리가 되겠죠. a는 0, b는 -1. 공통인수가 됐다는 말은 요놈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요놈이 이러한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네. 현재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현재는 요 문제가 나온 겁니다. A, B 구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저 공통인수에 대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럼 46번에가 그런 문제 똑같은 문제가 있네요. AX, A, 이 A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A를 제거해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먼저 이 방법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도 선생님은 이 A를 제거하기 위해 gx에 x를 곱해서 f를 빼보는 게 먼저라고 보고 있어. 그러면 a가 사라지면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 인수 중에 fg가 갖고 있는 인수를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x를 곱해서 뺐더니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에서 10x 제곱 ax는 사라졌고 플러스 2 이래 되네요. 됐습니까? 얼마가 됐나요? 뭐 잘못됐니? x를 곱해서 두 개를 뺐어. 맞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데 x의 0
얼른 찾아보세요.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게 없나요? 응? 그래, 그럼 빨리 찾아주세요. 잘 못 찾아. 틀린 그림을. 그렇게 되면 2분의 1을 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1을 넣으면 지금 0이 됐습니다. 2분의 1 넣으면 첫 번째 집어넣으면 8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4분의 5가 되니까 4분의 맞잖아. 그러지? 그래서 하나를 찾았어. 2분의 1을. 무조건 나와야 돼. 1차식 있다고 했으니까 두 개를 식을 빼가지고 무조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x를 뭐 이 정도로 쓰면 되겠네.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사실 쌤이 이를 곱해 섞긴 했지만 x-2 얘를 인수를 공통 인수를 쓰시오 하면 x-2분의 1을 써야 돼. 2x-1을 써야 돼. 요건 헷갈립니다. 그래서 질문 안 나옵니다. 공통 인수를 쓰시오라는 질문은 안 나와. 객관식으로 나올 거라고. x-2분의 1하고 2x-1은 똑같은 말이거든. 알겠니? 이런 질문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 알겠어요? 선생님 의도적으로 2x-를 쓰라고 혹시라도 나왔어. 나는 2x-2분의 1을 썼어. 틀렸다고 하면 같이 따지면 돼. 이해되니? x-2분의 1이라는 인수랑 2x-1이라는 인수는 똑같은 인수라고 해. 딱 따지면 된다고 해. 알겠죠? 그래서 질문은 안 나오게 돼 있어. 객관식으로 나오든지. 오케이? 아니면 개수가 1인 인수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든지 2인 인수를 쓰든지 개수가 정수인 걸 쓰시든지 이렇게 말이 나올 거라고 해.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45번 갈게요. 자,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항이 실수인 두 다항식 PQ가 있어요. PQ는 4차식입니다. 근데 P 곱하기 Q를 했더니 0을 만족시키는 X가 4차식인데 3개뿐이야. 4차인데 3개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만 독단적으로 빠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만 독단적으로 빠지는 건 없어. 2개씩 세트로 빠집니다. 2개씩 세트로 빠질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는 중분이란 소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하나는 중분이란 소리야. 그리고 아래식에서 다식에서 봤더니 P, Q를 3차를 뺐더니 1차가 나왔다는 소리에서 P가 3차, Q가 1차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두 개의 식을 뺐더니 x-1이라는 인수가 등장을 했네요. 두 개를 뺐더니 x-1이라는 인수가 등장을 했지. 그런데 위에 있는 PQ 중에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놈은 분명히 있겠지. 얘가 x가 1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한 놈이 x-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있다고. 여기까지 되니 갖고 있으니까 둘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결론 얘기가 나왔다는 말은. 흐름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놈이 P가 갖고 있겠네요. Q도 갖고 있는데 Q는 3차라 했으니까 Q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다가 A, 여기다가 B, 세제곱, 세제곱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최고점 개수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두 개가 사라지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딱 보이는 것은 A랑 B 세제곱만 같다는 식이 하나 나오고 얘를 전개하다 보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끔 2차식 비교하면 또는 상수항 비교하면 마무리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상수항이 여기밖에 없네. 그렇지? B 세제곱이 8이야. B는 2이고 지금 A는 8 이렇게 나오네요. 이 식이 갖고 있는 인수적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만 판단하면 식이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음은 인수분해를 좀 몇 개 해볼게요. 35번 질문한 이유는 뭐야? 인수분해를 모두에서 질문한 사람은 난 없다고 보고 있고,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B, BC, CA가 나옵니다. 이걸 몰라서 질문한 사람, 이걸 몰라서 질문한 사람이면 다시 인수분해 내가 해줘야 돼. 내림차순 정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자가 여러 개이면 당연히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차수가 높으면 숫자를 넣어서 인수정리. 숫자를 넣어가지고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인수정리. 이 두 가지 논리만 알면 대부분 인수분해 됩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고. 근데 식이 복잡해. 복잡하면 어떻게든 곱하기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공통 인수들이 보이는 형태가 적당히 묶어내면 보이는 형태가 있습니다. 식이 길면 걔를 내림차순 정리하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요거에 대한 선택권이 있단 말이야. 식이 길면 하지만 내림차순 정리해서 인수정리 풀면 다 된다고 해. 하지만 그게 복잡한 경우도 분명 발생하니까 식을 좀 관찰을 잘하면 공통인수가 보여지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럼 훨씬 더 빨라진다야. 훨씬 더 빨라진다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뭐냐면 9 곱하기 23이에요. 자연수. 우리 이번에 인수분해에서 꼭 이 문제는 많이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인수분해 문제 낼 게 별로 없어. 인수분해 문제에서 인수분해 전형적인 문제를 낼 게 많지가 않다고. 알겠나요? 그 난이도를 약간 올려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붙인 거라고. 알겠나요? 그럼 인수분해까지 하고 적당한 수를 때려 맞춰가지고 얘를 만들어내라 이런 소리고, 현재 이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이라고 했고 자연수라 했으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겠죠. 얘가 23이겠지. 얘는 서로 다른이라 했으니까 1, 2, 3 최소 6이야. 최소 6이니까 왼쪽이 9고 오른쪽이 23이야. 잘 때려 맞추면 돼. 알겠지? 하지만 질문은 좀 다른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때려 맞출 수 있습니다. 자연수 때려 맞춰. 다음은 32번입니다. 자, 자, 이 문제는 일단은 통분을 하겠네. 자, 식을 읽어봤더니 A, B, A, C, B, C, B, A, C, A. 우리 좀 귀찮네. 그럼 우리가 아는 순서대로 갑시다. A, B, B, C, C, A. 그러지? A, B, B, C, C, A. A, B, B, C, C, A. C, A 마이너스 붙어주고 B 마이너스 C. B, C, A, B. 얘도 마이너스 붙어주고 C, A. 얘도 마이너스 붙어주고 A, B.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그냥 할 수 있어. 사실 이 정도 문제는 우리한테 질문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을 하면 돼. 노력을 하면 얘를 내림차순 지금 A, B, C에 대한 몇 차식이야? 3차식입니다. A, B에 대한 3차식이고 A도 3차, B도 3차, C도 3차야. 그러면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해서 뭘 이용한다고? 인수정리 이용하면 된다고.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해결해야 돼. A 세제곱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로 묶어내면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나머지 B, C, B, C, B, C로 묶어내면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 B 마이너스 C라는 인수가 등장을 했네요. 알겠나요? 자, B 마이너스 C라는 인수가 등장했다고 하고 A는 3차식이지. 3차는 인수 정리를 써야 돼. 고차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BC를 묶어내고 나면 얘를 식을 이제 뭘로 정리할 거냐면 A로 정리할 게 아니라 다시 B로 정리하면 B가 2차식이 됩니다. 그럼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문자를 봤을 때 인수분해 문제 중에 이런 문제도 있어요.
x라는 문자와 a라는 상수가 들어있는 문제도 있어요. x라는 문자와 a라는 상수가 들어있는 문자가 있는데 그 a도 하나의 문자로 보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뭔만 이해되는가요? 현재 b-c가 나왔으니까 a로는 3차지만 b로는 몇 차야? 2차가 되니까 인수분해 다 됩니다. 이 방법을 하면. 이해되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를 좀 빨리 할 거냐, 요것이 핵심이거든. 요것이 핵심이야. 여기까지만 지워볼게요. 목적은 이게니까. 잘 보세요. 이 식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A, B, C가 이렇게 자리가 바꿔지는 느낌, 로테이션 되는 느낌이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가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는 부호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중요하고요. 이 식을 보면 이 식을 FABC라고 식을 넣어볼게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이 식이 A, B, C로 표현된 식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다 얘를 가지고 A랑 B를 자리를 바꿔볼게요. 태연아, 2시간 내내 자네. A하고 B를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안에 식을 가지고 그러면 A 자리에 B를 넣고 B 자리에 A를 넣은 거야. A 자리에 B를 넣습니다. B 자리에 A를 넣었어요. B 자리에 A를 넣습니다. A 자리에 B를 넣습니다. A 자리에 B를 넣고요. B 자리에 A를 넣었어요. C세제곱 B-A. 부호가 바뀌었네. A세제곱 C-B. 부호가 바뀌었네. B세제곱 A- 부호가 바뀐 겁니다. A, B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게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면 식이 부호가 바뀌어가지고 얘랑 같게 된다 이런 소리야. A랑 B를 자리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는 특징이라고. 어떻게 보이는 식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A-B, B-C, C-A가 등장하는 식에서는 이러한 꼴이 주로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는 식에서는 두 개를 바꿔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여기서 식을 정리하지 말고 식 형태가 정확해야 됩니다. 이 자리 대신에 A 대신에 B를 넣어볼 거야. A 대신에 B를 넣어볼 거야. 지금 원래는 A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하고 인수 정리를 쓸 때 A 대신 B를 넣어보는데 그냥 바로 집어넣어볼 거라고 해. B를 넣어봤더니 A 대신에 B를 넣었어. A 대신에 B를 넣었어. 얘는 끝났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야. A 대신 B를 넣었더니 0이 됐다는 말은 A-B라는 인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A 대신 B를 넣었더니 A-B라는 인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도 우리는 그렇게 풀 수가 있어. 요놈의 인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지. 그럼 요놈을 원래 인수분해에서 짝짝짝 구하자는 목적이야. 근데 내가 위의 식을 봤는데 인수분해 잘 모르겠어. 근데 인수가 역으로 인수인 걸 알려주고 하자는 거지.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A 자리 대신에 얘가 0이 되는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0이 되면 인수가 되는 거라고. A 대신 마이너스 C를 넣어서 0이 되면 된다고. 얘만 힘들어 사실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인수 하나 찾으면 차수가 줄었을 거 아니야. 차수가 줄었지. 그러면 나머지 걸 찾는데 조금 더 쉬워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맞아, 이해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넣었더니 B를 넣었더니
이 식에다가 b를 넣었더니 인수가 됐다는 말은 a-b라는 인수가 있단 소리야. 이 식이 a-b라는 인수가 있다는 소리인데 아까 A하고 B로 바꿀 수 있고 A하고 C로 바꿀 수도 있고 B랑 C로 바꿀 수 있다 했지. 다시 말해서 A-B라는 인수가 있다는 말은 B-C라는 인수도 있다는 소리야. C-A라는 인수도 있다는 소리야. 분자하고 있는 중이야. 분자가 몇 차식입니까? 3차, 1차, 4차식이에요. 현재 몇 차 나왔냐면 3차 나왔어요. 그리고 4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1차가 들어가는 거야. A, B, C로 만들 수 있는 1차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A, B, C로 만들 수 있는 1차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뭐만 확인하면 돼? 부호만 확인하면 돼. A 세제곱 B 마이너스를 찾습니다. A 세제곱 B 마이너스를 찾아. AB 마이너스 세제곱 B 맞네요. 그럼 이 문제가 맞게 여기까지가 맞게 인수분해가 된 거라고 보는 거라고.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 알겠니? 이러한 류의 식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 식이 우리는 요 식을 교대식이라고 부르긴 해. 교대식이라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교대식이라고 부르기는 하고 형태가 뭐가 나왔을 때 A-B, B-C, C-A가 나왔을 때 그런 인수가 보였을 때 뭐 해본다? A 대신에 B를 넣어본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인수를 빨리 찾는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서술형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A 대신 B를 넣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너희들은 A 대신에 B를 넣어서 A-B라는 인수를 찾았다. B 대신 C를 넣어가지고 B-C를 찾았다. 같은 방법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세 개 찾는 것까지 문제가 안 돼. 됐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요 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나요? 흐름 이해됩니까? 됐어요? 얘는 인수정리에 대한 교대식의 특징을 판단해달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너무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거야. 안 와. 그래서 약간 틀이 깨진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틀이 깨진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 일부러 만드는 방법은 아주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우리가 한 중급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꽤 많이 나와. 한 번씩 해보라고. 뭐만 마무리할 때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부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 확인하면 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나온 이유가 그렇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다음은 3차 세기짜리입니다. 3차 세기짜리. 자, 3차 세기짜리는 저번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아마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3차 세기짜리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작업이 얘가 0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러면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플러스의 세제곱의 구조여야 된다고요. 플러스의 세제곱 구조여야 돼. 마이너스 있으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를 어떻게 집어넣어놓고 봐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집어넣어놓고 보면 이게 0임이 확인이 되면 얘가 사라지고 답은 요놈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구조도 지금 세제곱 구조라는 거야. 못 읽을 뿐이야. 세제곱 구조고 얘가 세제곱을 쓸 때 어떻게 써지? 2의 5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집어넣고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고 얘랑 합이 0이 되니까 얘는 3배의 2의 5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좀 수가 이상한데 상관없겠네.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 이해됐지? 자, 이런 거는 안 해도 되겠죠?
이건 안 해도 돼. 했어. 다항식 우리가 항등식 나머지 정리할 때 했어.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기차식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보기차식 구조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거야? x제곱을 x로 치환할 거고, 두 번째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을 만든다. 이런 두 가지가 있겠지. 됐어요? 자,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두 번째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구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인수분해 될 거야. 얘는 뭐가 없어? 1차항이 없는 상황이야. 1차항의 개수가 0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됐어요? 얘는 1차항이 0이 아닌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얘가 3차항이 없잖아요. 3차항이 없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0이 돼야 되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고, 다시 1차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얘는 부호가 반대가 되고 얘는 부호가 같으면 1차항과 3차항이 없는 구조 형태가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이 문제는 대놓고 말을 해줬으니까 요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되니? 뭔지 알겠지? 이 문제가 꽤 많아요. 얘는 인수분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너희들이 이 문제를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 안 풀어, 이거 덜 풀어줬네? 이런? 덜 풀어준 거야? (62번)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항식 fx의 합을 px라고 할 때 p2의 값을 구하라. px 다 구하라 이 말이야. px가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입니다. 그래서 fx를 다시 말해서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단원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금 여기 나누기식인데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하고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지? 이게 보기차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식은 첫 번째로 어떻게 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뭐라 써야 되지? b 얘가 0이 되는 경우냐? x제곱 플러스 뭐가 돼야 되는가요? p가 돼야 되나요? 뭐가 돼야 되는 거지? b가 돼야 되겠죠. 1차항이 없어야 되니까. 아닌가요? b가 아닌가? A가 0인 상황. 이것 때문에 0이 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0이 된 거야. 이것 때문에 0이 된 거야.
이 식에서 0이 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A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로 나누게 되면 얘는 B가 돼야 되나요? 일이 돼야 되나요? B가 돼야 되나요? 응? 이 창이 어째야 돼? 없어야 되죠. 이 창이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돼야 되네. 이 창이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네요. 맞죠? 이 창이 없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고 B랑 마이너스 B제곱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B는 0 또는 마이너스 1. 다시 말해서 X제곱하고 X제곱 마이너스 1. 두 개 나왔습니다. 두 개 나왔어요. 자, 두 번째 구조는 A가 0이 아닌 구조. 그럼 X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가 얘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랑 같아져야 1창의 개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보기차식 구조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 식을 적는 순간 3차와 1차는 해결했고 뭐만 남아서 2창하고 1창만 상수항만 남은 겁니다. 2창 A는 2B-A제곱 상수항 B는 B제곱. 그래서 B가 0 또는 1 이렇게 나왔다고요. B가 0이면 여기서 A제곱 플러스 A가 0에서 A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고 B가 1이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에서 A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얘는 위에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이 B가 0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 B가 1 A가 1 B가 1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보기차식 구조를 이해를 해야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보기차식 문제가 나와서 개수가 똑바로 안 나온 문제가 분명 등장할 건데 그 구조가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구조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흐름 이해됩니까? 흐름 이해돼? 이게 보기차식에 A하고 B를 둘 다 가려주지는 않을 거야. 보통 뭘 많이 가려줄 거야? A를 많이 가려주고 B를 많이 알려줄 거라고. 그럼 이 두 개는 구할 수 있게끔 나와. 그럼 이러한 폼하고 이러한 폼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험지는 제출하시고